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부터는 본격적으로 금융 문맹을 탈출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다 금융 문맹이라는 것은 확인하셨죠, 그렇죠? 네. 네, 인정하시죠? 네. 자, 그래서 제가 2강, 3강, 4강을 통해서 금융 문맹을 탈출하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금융 문맹을 탈출하기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저축과 투자를 이해하는 겁니다. 네. 자, 저축과 투자 차이를 설명할 수 있나요? 저축은 모으는 거. 네. 투자는 불리는 거. 그렇죠. 돈을 써가지고 이렇게. 네, 비슷한데, 네. 예, 비슷한데, 하여튼 뭐, 그 정도만 얘기해도 참 다행입니다. 자, 저축과 투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융 상품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속성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네. 모든 금융 상품은 이 세 가지 속성을 기초해서 만들어지는데, 첫째는 안정성 있냐 없냐입니다. 이게 소위 원금 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금융기관에 가서 그러잖아요. 이거 원금 보장돼요? 여러분들 가끔 그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원금 보장이 되는 거는 안정성이 있는 거고 그렇죠. 없는 거는 안 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수익성이에요. 수익 이자가 많이 주냐 적게 주냐.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이 클수록 수익이 크고 위험이 적을수록 수익이 적잖아요. 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황금성. 이거는 내가 원할 때 돈을 아무 때나 꺼내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자, 소위 입출금이 자유롭다 그러잖아요. 네. 네, 여러분들의 그 월급 통장 같은 것들은 그런 거잖아요. 아무 때나 넣고 아무 때나 꺼내고 이거는 황금성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건 이런 거 있죠. 1년, 2년, 3년, 10년 묶이는 거. 네.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것들이 황금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 이런 상품이 있을까요? 원금도 보장되고 이자도 많이 주고 아무 때나 원할 때 돈을 꺼낼 수 있는 상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없죠. 좋을 것 같아요. 없죠.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만족시키는 상품은 없다. 없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축과 투자의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저축은 안정성이 완전히 보장된 겁니다. 그래서 원금 보장. 그런데 이 안정성이 높을수록 수익성은 낮아요. 네. 그런데 재밌는 게 들어갈 때 결정이 돼. 들어간다는 얘기는 내가 돈을 맡길 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은행에 가면 정기 적금, 정기 예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거는 다 금리가 결정돼 있잖아요. 네. 3%, 4%. 그 얘기예요. 원금이 보장될수록 금리는 수익률은 낮다. 이거는 수동적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중요한 거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요. 요즘에 금리가 많이 높아졌어요. 네. 물가가 더 높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물가에서 금리를 빼고 나면 대부분 마이너스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원금 보장을 좋아하면 사실은 돈이 불어나질 않아요. 두 번째, 투자는 그 반대예요. 네. 원금 보장 안 돼요. 음. 여러분, 오늘 정확히 아셔야 돼요. 네. 투자 상품에서 뭐 주식, 펀드, 뭐 ELS, ETF 이런 하여튼 야리꾸리한 이런 상품들을 설명하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전부 사기예요. 그러니까 투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절대 원금 보장은 없어요. 아시겠죠? 네. 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약간 위험한 상품인 거예요. 대신 수익성은요, 높을 수 있어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수익이 나올 때 결정돼요. 내가 그 찾을 때. 능동적이에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종목 내가 결정하잖아요. 어떤 걸 살 건지. 또 타이밍. 오늘 살지, 내일 살지, 오늘 나올지, 내일 나올지. 물가 상승률을 이길 수 있어요. 물가가 지금 뭐 4%, 5% 하잖아요. 수익률이 7%, 10% 되면 물가를 이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물가를 이기고 싶으면 투자를 해야 되고, 아이, 나는 그냥 물가를 따라가든지 그냥 물가보다 조금 손해나면 어때? 뭐 그냥. 난 원금 보장이 좋아. 그러면 저축을 하는 거예요. 자, 저축이 아까는 모으고 투자는 불린다 그랬는데 네. 저축도 불리는 거예요. 투자도 불리는 거고. 그런데 안정적으로 불리느냐, 약간 공격적으로 불리느냐, 그 차이인 거죠. 예. 아셨죠? 네.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저축 상품의 대표적인 게 적금과 예금이에요. 네. 여러분, 적금과 예금의 차이를 알아요? 적금은 매달 얼마씩을 내는 거고 예금은 한 번에 돈을 놔두고 기간을 설정하는 거 아닌가요? 정답이에요. 와. 그런데 자, 적금의 이자가 예금에 대해서 반밖에 안 되는다는 얘기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혀 몰랐어요. 이건 몰랐죠? 네. 자, 보세요. 똑같이 은행에 가니까 적금 금리 2%, 예금 2%예요. 그러니까 오, 다 2%네? 아니에요. 똑같이 적금을 매월 100만 원 내고 예금은 1년이니까 1,200을 내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이자를 보면요. 적금은 세금을 다 빼고 나서의 이자가 11만 원이에요. 예금은 20만 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네. 지금 이제 은혜님이 왜? 그랬어요. 왜죠? 자,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새우. 자, 적금은요. 12번에 나눠내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 낸 거는 12달 머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자를 어떻게 해줘요? 2%에 12분의 12. 아. 이해됐죠? 예. 두 번째 달은 12분의 11. 아. 세 번째는 12분의 10. 가면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네. 예. 마지막 달은 12분의 1. 맞잖아요. 네, 네. 금융기관에 돈이 묶여 있었던 시간만큼 이자를 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됐죠? 예. 그래서 적금 금리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적금은 이렇게 계단처럼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삼각형의 면적의 공식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예금은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쭉 가는 거예요. 적금과 예금의 차이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행에 가서 적금이 5%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2.5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와,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전혀 예. 몰랐네 이거는. 자, 투자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다고 한 말씀 드릴게요. 일을 하는데 네. A 방법은 한 달 동안 32일 동안 매일 1,000만 원씩을 받아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은요. 첫날은 1원을 받아. 네. 두 번째는 2원을 받아. 셋째 날은 4원. 이렇게 2배씩 올라가요. 네. 9배. 예. 자, A 방법이 있고 B가 있다면 김대명 님은 A를 선택하시겠어요? B를 선택하시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조건 A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딱 보기에. 복잡해요. 예, 이거 복잡하잖아. 네. 자, 결과를 볼까요? A를 선택하면 3억 천을 받는 거예요. 와. 와. 근데 좋다. B를 선택하면 어떻게 됐을까? 21억 4,700을 받아요. 1원부터 시작했는데. 예, 2배 이렇게 하면 그래서 왼쪽을 달리라고 얘기하고 예. 오른쪽을 복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엄청 좋네. 달리와 복리를 쉽게 설명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복리는 내 이자가 다시 원금으로 들어오고 또 이자가 또 다시 원금 들어와서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눈덩이 효과,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스노우볼 이펙트. 산 위에서 눈을 굴리면 내려올수록 눈덩어리가 점점 지체만해져서 네.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작은 돈이 긴 시간을 만나면 큰 돈이 된다. 복리의 법칙. 네. 그래서 달리와 복리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투자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상품은 다 복리예요. 네. 복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우리가 좀 구분을 해보죠. 예. 투자는 뭔가요? 저는 농사라고 얘기를 해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길쌈을 메고 추수를 하고 탈곡을 해야 내가 원하는 걸 얻어요. 예. 네. 시간이 길어요.
땀과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투자예요. 투자. 그런데 투기는요, 만몬의 함정이에요. 오. 도박 같은 건가? 우리가 주식할 때 무슨 노력해요? 별로 노력 안 해요. 네. 누구 얘기 들어요. 네. 뭐가 좋대더라. 네. 어떤 종목. 맞아요. 그리고 핸드폰에 앱 깔고 손가락으로 몇 번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예. 이게 농사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노력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마어마한 결과를 얻기를 원해요. 이게 투기예요. 반성합니다. 예. 시간도 노력도 땀도 흘리지 않고 그대가 기다리지도 않아. 그게 만몬의 함정이에요. 투자는 기다림, 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도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한 사람이 얻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수고하지 않은 사람은 얻는 게 없어야 맞는 거예요. 다 잠언 읽어봅시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예, 성경에는 노력하지 않고 게으르면 가난해진다고 써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올바른 투자가 뭘까요? 너무 궁금하죠? 네. 자,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올바른 투자의 5가지 원칙을 공개합니다. 우량 투자와 자, 올바른 투자의 1원칙, 우량 투자와 정크 투기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우량이란 단어의 정의는요. 물건이나 품질의 상태가 좋은 걸 우리 우량하다 그래요. 네. 정크는 쓸모없는 물건이나 폐기물, 쓰레기를 정크라 그래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투자, 예를 들어 주식. 우량한 주식이 뭘까요? 나와 주변 사람을 포함한 대다수의 일반 서민이 습관적이고 당연시하며 우선적으로 소비하는 제품. 대표적인 게 뭐예요? 스타벅스. 스타벅. 여러분 핸드폰 뭐 쓰고 계세요? 저는 삼성전자. 삼성. 예. 우리 다 삼성이다. 삼성. 네. 자, 스타벅스와 삼성전자의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 같이 서민들이 네. 습관적으로, 그렇죠? 당연시 여기면서 우선적으로 소비하잖아요. 네.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그런 걸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 종목을. 예. 근데 많은 개인들, 개미 투자라 그러죠? 네. 네. 개미들은 그런 거 안 해요. 이런 말 들어가는 투자를 좋아해요. 하이 퀄리티, 베니핏, 인베스트. 뭐야? 요런 약간 멋있어 보이는 것 같은 예. 그런데 요런 것들이 전부 쓰레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하이퀄리티인데요? 예? 하이퀄리티. 이름만 잘 해놓은 거죠. 쓰레기예요? 이름만 하이 퀄리티. 그러니까 겉모습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요. 우량한 투자와 정크 투기 구분하는 법 알았죠? 네. 예. 두 번째, 분산 투자냐, 몰빵 투기냐. 자,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상장 회사는요, 2,500개 정도 돼요. 이게 뭐 조금씩 이제 뭐 상장도 했다, 폐기도 하니까 조금씩 달라지지만 어쨌든 이렇습니다. 시가총액은 2,430조예요. 네. 굉장히 큰 것 같죠? 하지만 전 세계로 놓고 보면 비중이 2%도 안 돼. 에게 세계 시가총액의 1위 회사 애플이에요. 와. 애플의 시가총액은 우리가 물론 뭐 이게 이제 뭐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지만 대강 한 2,800조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얼마나 그랬어요? 2,400. 우리나라 시가총액보다 높아요. 애플의 한 종목의 시가총액이 더 커. 자, 문제가 뭐냐? 몰빵 투기는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거예요. 뭐를? 돈. 내가 돈을 내가 이걸 해서 내 인생을 바꿔보겠다. 내 인생을 누가 바꿔요?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맞아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내가 바꿔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생각, 이게 만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돈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를 두는 거.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몰빵과 분산 투자. 여기서 분산 투자의 정의를 보면
대한민국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에 유망, 대한민국 2%라 그랬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전 세계로 나눠서 분산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에 골고루 나누어서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잡는 방법이 분산 투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요, 종목도 분산하고, 그 다음에 국가도 분산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을 해서 왜 손해를 보느냐? 대부분 몰빵해서 손해를 많이 봐요. 누가 좋대더라. 오케이 바리 질러. 다 때려 박아보냐. 그냥 막 그게 몰빵 투기의 위험이다. 네, 위험이다. 자, 그래서 올바른 투자의 두 번째 원칙은 분산하라. 분산. 이런 얘기예요. 네. 예. 세 번째는요. 올바른 투자의 세 번째는 장기로 할 거냐, 짧게 단타 투자를 할 거냐. 장기 투자의 기준은요, 적어도 10년이에요. 어. 길다. 이게 왜 그러냐? 주식도요,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게 보통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오르고 내리고 해요. 근데 내가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릴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는 사이클을 한 두세 번 정도를 기다려보는 거예요. 어. 그래서 10년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단타는요, 대표적인 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동학개미. 한국의 주식에 막 불나방 같이 뛰어든 사람들을 동학개미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보다 미국이 좋다. 테슬라, 애플 막. 그래서 서학개미. 이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재미있는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코로나가 심하게 빡 터졌을 때 네. 대한민국의 종합주가 지수가 1,500 아래로 잠깐 내려갔어요. 1,480인가 70까지. 그러다가 연말에 3,000을 돌파했어요. 뭐예요? 두 배가 커진 거죠. 두 배란 얘기 수익률이 100%란 뜻이에요. 네. 예. 그런데 동학개미들의 2020년의 수익률이 얼마였을까요? 5.9예요. 왜 그러냐? 평균 보유 일수가 6일이야. 아우, 조금씩 갖고 있었군요. 샀다 팔았다 했단 얘기야. 나 하루 만에 팔았다 그랬지. 자, 한번 절 따라 하실래요? 촐싹거리면 꼴이면 돈 못 단다. 못 단다. 그 얘기예요. 촐싹거린 거야. 샀다 팔았다. 저 코딱지만도 못 예. 해. 그러니까 거네요. 시장이 100% 가는 동안에 개인들은 겨우 6% 수익을 낸 거예요. 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100인데. 돈 벌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 주식 개인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잘 못해요. 그쵸. 자, 장기 투자의 정의. 농사의 한 주기가 1년이듯이 예. 투자의 한 주기는 최소 3년을 기준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꾸준히 해라. 하려면 꾸준히 해라.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절대 찬성 안 합니다. 왜냐? 이 팔고 싶고 사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예. 이걸 못 참어. 개인들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아예 차라리 하지 말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할 때는요, 긴 호흡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긴 호흡. 그거 자신 없으면 하지 안 마라. 하는 게 낫다. 하지 말아야 돼요. 네. 왜? 무조건 손해봐요. 진다. 무조건 손해봐요. 자, 장기적. 올바른 투자의 원칙 네 번째. 네. 분할 투자를 할 거냐, 한방 투자할 거냐. 분할 투자는 나눠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 100만 원이 있어. 예. 내가 투자를 하고 싶어. 네. 100만 원을 한꺼번에 하는 거를 한방 투기야. 네. 오늘 그냥 100만 원어치 주식 다 사는 거야. 예. 펀드를 다 사는 거야. 이거를 10만 원을 10번에 나눠서 사는 거예요. 그게 분할. 매달 한 번씩. 그거를 분할 투자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분할해서 사면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가 이제 나온 이론이 커스트 에버리징 이펙트라는 결과인데 예. 우리말로 바꾸면 커스트 에버리징, 비용 평균화 효과 이런 뜻이에요. 나눠서 사니까 평균 비용이 낮아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사는 것보다 분할해서 사는 게 훨씬 이익이다. 자, 한 방을 사면요.
잘못하면 고점에 살 수 있죠. 네, 제가 이제 이 일을 한 35년째 하는데요. 대부분의 개인들은요, 이렇게 주가가 낮을 때 안 사요. 그쵸. 낮으니까. 예, 낮으니까 불안하고 오를 때 더 내려갈까봐. 그쵸. 그러다 언제 사느냐, 이게 올라가는 걸 보고 한참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한다 그럴 때 사요. 거기가 고점이야. 이때다. 대부분. 왜 그러지? 그래서 항상 개미는 돈을 못 버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방을 하면요, 그때부터 계속 올라야 돈을 벌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올라갔다 내려가, 그 다음에. 그래서 속상해라. 돈을 벌기 어렵다. 분할 투자의 정의, 매월 꾸준히 저축 여력을 확보해서 일정한 금액을 장기간 매월 분할해서 사서 모아가는 거예요. 네. 원금과 수익을 확보하여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분산 투자가 종목을 분산하고 국가를 분산하라 그랬죠? 네. 시간을 분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간을 분산하는 게 분할 투자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많은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예요. 분할 투자를 하면요, 5년이 지나면 거의 손실 확률이 제로에 가까워진다는 와. 연구 결과가 있어요. 믿으십시오. 그래서 분할 투자의 대표적인 방법이 적립식 투자. 예, 우리가 펀드를 하더라도 적립식. 주식을 굳이 하겠다면 매월 한 주씩 사는 거예요. 자, 올바른 투자의 원칙 5번째, 간접 투자할 거냐, 직접 투기를 할 거냐. 자, 간접 투자는 뭐예요? 내가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예요. 자, 돈은 칼과 같다고 저는 비유적으로 꼭 얘기를 합니다. 예. 오직 이 돈, 만몬만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5살짜리 아이에게 칼을 우리가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왜 안 줄까요? 위험합니다. 위험하죠. 위험하니까. 걔가 막 이러고, 그만해. 막 이렇게 자해할 수도 있잖아요. 어휴. 그런데 백종원 씨한테 우리가 칼을 드려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되죠. 그렇죠. 예.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가 5살짜리 아이가 커서 요리학과를 졸업해서 셰프가 됐어. 그러면 여러분은 칼을 선물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죠. 해야죠. 예. 왜 그래요? 왜 그 아이한테 칼을 선물하죠? 전문가니까. 잘 다룰 줄 아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네. 예. 투자와 투기의 차이? 돈을 잘 다룰 줄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많이 맡깁니다. 다룰 줄 모르면 안 맡기십니다. 그래서 가끔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성도님들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안 주실까요? 소장님 이런 질문해요? 내가 그래요. 5살이니까. 관리 능력이 없어서. 관리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많이 맡기면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 나죠. 난리 나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로또예요. 능력이 없는데 갑자기 돈이 생겼어. 대부분은 어때요? 망해요. 또 다. 패망합니다. 자살도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차라리 그분은 로또 당첨이 안 되는 게 낫었어, 인생에. 이해되셨어요? 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칼에 비유해서 알듯이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면 돼요. 요리를. 예. 간접 투자는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나의 삶과 일상에 방해받지 않고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방법. 전문가가 되기까지 배우고 시행착오를 줄여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세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때까지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은혜님이 그 찾아가셨던 그 전문가 네. 또는 저 같은 전문가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고 부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전문가를 소개하거나 또 그 전문가들이 만든 상품들이 있어요. 그게 펀드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간접 투자의 대표적인 상품. 내가 주식을 직접 사고 팔고 할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바쁘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한테 돈을 맡기면 그 사람이 내 대신 주식과 채권을 샀다 팔았다 해서 그 이익을 나한테 돌려주는 것을 펀드라고 해요. 또는 변액보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자, 올바른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5가지 방법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네.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확실히 보니까 그런 저도 이제 가게를 했을 때는 처음에는 적금을 많이 하다가 이게 돈이 안 되는 걸 조금 느끼니까 확실히 이제 좀 그런 상품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투자 상품. 네. 예. 그때는 주식을 몰랐을 때니까 이제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확실히 그런 적립식 펀드가 훨씬 더 좀 안정적인 느낌이 많이 드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만약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혹시 그런 적립식 펀드가 조금 더 나을까요? 그렇죠. 이 저금리 시대에는 적금보다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에 나눠서 분산하는 방법이 적립식 펀드예요. 근데 적립식 펀드조차도 하나만 하지 않고 2개, 3개로 좀 분산할 필요는 사실은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자, 네.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저축과 투자를 구분하고 올바른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법. 네. 잘 아시겠죠? 예. 예. 이것으로 오늘의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